아유, 우리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자꾸 40분 시간이 툭툭 끊겨가지고, 끊기지 않게 어떤 방법을 취해야겠네요. 제가, 그래요. 자, 이제 3교시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아까 이름 정의하는 부분 다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름 정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름 정의를 해야 하는 그 부분 있죠. 이름 정의해야 하는 부분이 연수 인원 범위였었거든요. 그래서 연수 인원 범위를 블럭을 잡고, 그러니까 이름 정의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범위로 블럭을 잡은 후에 이름 정의를 적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수식 입력줄 왼쪽 편에 이름 상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가져다가 클릭을 해서 필요한 이름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혹시 여기 작성을 했다가 오타가 나게 되거나 잘못 이름을 넣은 경우에는 수식에 가서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에 가서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이름 정의할 때 이 부분 가지 않고 여기서도 이름 정의라고 하는 부분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새로 이름을 정의를 해서 적고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고치는 방법은 이름 관리자에 가서 여기서 편집으로 이렇게 고쳐주는 것도 고쳐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이름 정의로 좀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를 보실 때는요, 데이터가 이렇게 8개의 레코드만 가지고는 작업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될 건데,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쭉 사용해서 드래그를 하거나 선택을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교육 코드면 이 부분 교육 코드 전체 영역이면 교육 코드다라는 이름 갖게 하고, 기관명도 기관명이 이렇게 8개가 아니고 한 80개의 기관명이 있다 라고 하면 80개 기관명 전체를 전부 다 호출을 할 때 운영기관명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줘서 이렇게 호출을 시키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 하는 데이터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다른 건 안 되고 이제 이름 정의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서, 요거는 지금 공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 B4번에서 자, F12번을 범위를 잡아볼게요. 요만큼을 잡아볼게요. 자, B4번 셀에서 F12번 셀까지를 블럭을 잡습니다. 이건 ITQ 시험 문제하고는 별개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이름 정의 기능이거든요. 자, 블럭을 잡으셔서 수식 리본 메뉴 펼쳐져 있으실 거예요. 자, 수식 리본 메뉴에 정의된 그룹, 그러니까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면 바로 위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마우스로 선택하고 온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각각, 자, 다른 거 말고요. 첫 번째 행에만 체크해 주세요. 나머지는 체크 다 빼주시고요. 첫 번째 행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선택 영역에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B4에서 F12까지 전체 범위를 잡았지만 이 전체 범위에 대한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첫 행이 여기 우리가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첫 행이잖아요. 첫 행의 이름이 이름 정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5개의 이름을 생성을 시키는 거죠. 교육 코드부터 개강일까지 5개의 이름을 생성을 시키고, 그 이름에 대한 범위는 해당하는 머리글 아래쪽 범위를 범위로 사용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뭐 관할 지역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알아서 관할 지역 이름 들어가 있죠. 연수 과정명은 어떻게 돼 있냐면, 블럭을 쭉 잡아보면요, 공백이 언더바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언더바 처리되어 있어서 연수 과정명 이름, 개강일도 개강일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되어 있고, 교육 코드도 교육 코드다라고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데이터 범위가 굉장히 뭐 8개 아니고 800배, 80개, 8000개, 뭐 8만 개 넘게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름 정의를 해서 교육 코드, 이렇게 이 부분을 범위를 잡는 게 아니라
교육 코드라는 이름을 호출을 하면 저 범위가 자동으로 참조가 돼서 어떤 연산이나 함수식에서 활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름 정의예요. 그래서 이름 정의 해봤고, 자, 근데 다시 이름 관리자 갈게요. 이제 지워놓고 해야 돼요. 우리 뒤에 이제 문제 푸는 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서. 자, 개강일부터 우리가 연수 인원은 지금 해놨잖아요. 맞죠? 연수 인원은 해놨으니까, 아이고, 요게 날려갔네. 그러면 문제에서 연수 인원만 빼고는 다 삭제해야겠네요. 그죠? 요거 블럭 잡아서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삭제. 그래서 연수 인원만 남길 수 있게끔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제. 자, 여기까지 이름 정의 되셨나요? 되셨으면 이제 테두리 한번 해볼게요. 자, 테두리. 자, 조건 100점 다 우리는 완성시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100점을 취득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테두리 부분까지 해서 100점이에요. 테두리. 왜냐하면 출력 형태, 조건에 맞도록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인데, 자, 제가 요 문제를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제가 문제 지금 자, 테두리 있는 부분 좀 한번 보죠. 이 표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이 표 부분 보면은요, 여러분, 그 바깥에가 조금 굵은 테두리예요. 그렇네요. 그죠? 그 첫 줄 아래쪽도 조금 굵은 테두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두 줄의 위에 부분도 약간 굵은 테두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실선 검정색 우리 결제란에서 사용했었던 그냥 일반적인 실선 테두리예요. 자,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하는 거 한번 볼게요. 한꺼번에.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저 따라서 범위를 잡죠. B4에서 J4까지 먼저 한 줄만 쭉 블럭을 잡아요. 그러니까 테두리 주는 기능이 어려운 기능은 아닌데 조금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줄을 쭉 그냥 마우스로만 드래그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키보드 왼쪽 하단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이렇게 레코드 8줄만 잡아요. 이렇게 8줄만. 자, 첫 줄은 그냥 블럭 잡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B5번에서 시작해서 J12번까지만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는 손 떼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밑에 두 줄을 또 블럭을 딱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줄 한 줄 잡고 여기 8줄 잡고 그 다음 밑에 두 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세 군데가 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군데 영역을 잡은 다음에 홈 리본 메뉴에 가서 글꼴 그룹에 우리 테두리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테두리 주는 부분에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 옆에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그냥 한 번이요. 그러니까 한 줄 잡고 8줄 잡고 2줄 잡은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해주시고 바깥에를 찍어보면 각각 영역에 알아서 원하는 위치에 굵은 테두리가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작업하신 거 캡처하실 수 있으시죠? 캡처 도구로. 캡처하셔서 카톡방에 하나씩 올려주세요. 카톡방으로 여러분들 하신 화면 한번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캡처 도구는 우리 윈도우의 검색 메뉴에 보면 캡처 도구라고 검색하면은 캡처 도구도 윈도우에 있는 거 기본 캡처 도구를 쓸 수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아, 네. 승현 씨랑, 다들, 너무 잘하고 계네요. 음. 이제 이 캡처본을 요청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체크도 해야 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에 대한 이수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요 캡처했는 걸 제가 보고서에다 넣거든요. 그래서 필요해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캡처본을 좀 올려주세요. 네, 너무 잘 만들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설명도 길게 하고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도 이렇게 쭉 해서 그런데 시험 요이 땅 했잖아요. 요이 땅 해서 저장을 하고 기본 세팅 하잖아요. 그죠? 기본 세팅 값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막 조건들을 하고 여기 타이핑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데 있죠. 여기 지금 이 동그라미 조건까지 하는데 몇 분 만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카톡 채팅방에다가 우리 이제 카톡 채팅방에서 얘기해요. 카톡 채팅방에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험 요이 땅 해서 10분. 미니 씨 10분. 자, 10분 나왔어요. 자, 또 다른 분들은 몇 분 정도 안에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시험 요이 땅 저장해가지고 여기 동그라미 조건까지 딱 하는데 네, 윤영 씨랑 민희 씨가 얘기한 대로 빨라서 10분이면 너무 베스트하고요. 너무 좋고요. 15분 안에 해주셔야 돼요. 맥스 15분이에요. 그러니까 15분을 넘어가면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계속 연습하셔서 시간을 좀 줄여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은 별도의 과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오늘은 별도의 과제를 내지는 않을 건데 일단 15분 안에 자 시험 요이 땅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가 완성시킨 여러분들이 지금 캡처본 올려주신 거 있죠? 그 정도의 분량까지 딱 하는데 15분 안에 끊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연습을 여러분들이 뒤에 다른 우리 여기 제가 기출문제 많이 드렸잖아요. PDF에 혹시 이제 뭐 시간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켜서 연습을 혹시 해보실 수 있으면 한번 시간에 스탑워치를 켜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번 주는 당장 15분 안에 안 들어간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고요. 이번 주에 막 벌써 15분, 10분 안에 들어가면 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안 들어가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이번 주는 그런 주간이 아니에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됐을 때 시간 줄이셔도 늦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기회가 되면 시간을 재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아니면 풀어봤던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시간 재보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 있는 이 조건 부분이 다 끝났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 7번 문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를 좀 한번 더 볼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자, 7번 문제는 사실 여기 지금 문제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 문제 표시된 데 보면은 7번 괄호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1번부터 6번까지만 보이지 괄호 7번은 보이지 않는데 이제 1번에서 6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함수 1번에서 6번은 함수를 사용을 해서 뭔가 셀의 값을 채워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문제고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뭘 하라는 거는 없어요. 어디 위치인지는 문제를 보면 알아요. 자, 여기 보면 자, 조건부 서식에 수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수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인 행 전체에 자, 그 말은 자, 연수 시간이 우리가 여기 쭉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500시간이 넘는 것도 있고 안 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500시간 이상이면은 행 전체에다가 500시간 이상 넘어가는 그 과정들은 행 전체에다가 글씨를 파랑으로 하고 굵게 처리를 하래요. 자, 그 말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 정보기술협회에서 하는 자바 웹 개발 과정이 있어요. 대구에서 하는 거. 근데 연수 시간이 600시간이요. 500시간이 넘잖아요. 500시간이 넘으면 이 행 전체 있죠. 이 행. 여기에 들어가는 이 행 전체 글씨를 파란색의 굵게라는 어떤 서식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이 있죠.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건이 OK가 되면 어떤 서식을 주세요. 꾸밈 효과를 주세요. 그래서 그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7번 문제도요. 항상 이 유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을 해서 행 전체에다가 무엇을 하세요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 우리 스크롤 쭉 내려서 몇 회를 가보냐면 이번에도 4회에 한번 가볼까요? 4회도 그런 거고 어디 있냐?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찾아볼게요. 다른 유형이 여기 있다. 여기 몇 회냐면요, 여러분. 7회에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7회. 7회면 PDF 25쪽, 25나 26쪽 한번 가보세요. 26쪽 가면 마켓컬이 온라인 판매 현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7번 문제 유형이요. 방금 우리가 봤던 유형하고 조금 달라요. 다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두 개 복제해가지고 두 개를 나눠서 표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1회에 있던 자 조건부 서식하고 지금 7회의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볼까요? 제가 1회에 있는 조건부 아이고 잠깐만요. 1회에 있는 조건부 서식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세요. 행 전체에다 뭔가를 하세요 적혀 있고요. 7회예요. 이거는 7회. 이건 1회의 7번 문제고 이건 7회의 7번 문제인데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셀에다가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자,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십시오. 행 전체에다 뭘 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유형의 타입이 하나 있고요. 조건부 서식이 문제가 나오면 어떤 셀에다가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최소 최대값 기준으로 적용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셀에다가 데이터 막대 스타일 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유형을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어떤 게 랜덤하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우리 1번 문제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 1번 문제에 대한 걸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요. 자, 1번 조건. 자, 일단 수식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하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글꼴을 파랑의 굵게라는 어떤 서식을 적용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용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범위를 모두 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와서 행 전체다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레코드 8줄을 다 잡아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를 좀 알고 가주시면 좋은데 레코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요. 자, 제가 그냥 임의로 시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A4 용지에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이에다가요. 비어있는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선을 쭉쭉쭉쭉 그어서 이 표를 하나 딱 들이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미니 씨, 창호 씨, 뭐 청목 씨, 뭐 윤영 씨, 뭐 하나 좀 적어주세요 이랬어요. 그냥 이 종이에다가 그냥 이거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야 뭘 적으라는 거야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 성명 뭐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휴대폰 번호라고 뭔가 종이에다 이 위에 제목을 적어주고 난 다음에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저한테 개인정보를 한 줄씩 적어줄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 단위의 개념이 나와요. 자, 데이터에는 데이터라는 거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필드와 레코드라는 두 가지 단위가 있거든요. 이제 원래 이제 컴퓨터나 우리 공대생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수업 듣는데 공과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 공대에 들어오면 기본 공통 소양으로 배우는 게 기기 장비들이 정보를 다루는 기본 단위를 비트라고 불러요. 비트, 바이트. 그래서 여러분들 왜 몇 기가바이트, 몇 메가바이트, 몇 테라바이트, 몇 엑사바이트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PC방을 가거나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 같은 거 살 때도 몇 기가바이트다라고 하는 바이트 단위를 쓰잖아요. 그러면 비트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트를 가지면 워드라고 하는 단어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워드라고 하는 단어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단어를 가지고 필드라는 거를 생성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필드를 가지고 자, 그 필드가 요거 된 거죠. 아까 성명, 뭐 이메일,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학과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필드가 돼요. 필드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 필드가 결정이 되고 나면 여기다가 뭐 홍길동이다. 자, 나는 1골뱅이.점 뭐 네이버닷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학과는 컴퓨터공학과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한 세트를 이렇게 딱 만들잖아요. 제가 지금 노랗게 색칠한 부분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세트 노란색을 레코드라고 불러요. 레코드.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성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필드. 이것도 필드. 학과도 필드예요. 그 필드가 먼저 결정이 되고 나면 나는 한 세트의 레코드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 이 필드와 레코드가 모이면 이 전체를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원래 전공 용어로는 릴레이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테이블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자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한 게 하죠.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테이블 보이시죠? 이 테이블은 필드가 몇 개고 레코드가 몇 개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테이블 있잖아요. 자, 이 테이블은 필드가 몇 개고 레코드가 몇 개예요? 카톡 채팅방에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이크 켜고 윤영 씨가 마이크 켜고 얘기하려고 마이크 켜주신 것 같은데. 필드가 몇 개고 레코드가 몇 개일까요, 이거? 여러분, 필드가 아까 전에 얘들이 필드라 그랬어요. 그럼 필드가 우리 지금 데이터에는 몇 개가 있고 윤현 씨가 네, 줌 채팅방에도 얘기해 줬고 지금 카톡 채팅방에도 얘기해 줬는데 네, 필드가요. 맞아요. 9개. 아니요, 뭐 미니 씨 그 카톡 채팅방에 얘기해 주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어디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줌이든 카톡이든 채팅방에다 얘기하시면 돼요. 필드가 하나, 둘, 셋, 이거 드래그 해보면 되죠. 드래그 하면 필드 9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레코드 중에 수직으로 한 번만 드래그 해주면 레코드는 8개예요. 맞아요. 윤영 씨랑 지은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필드가 9개고, 레코드가 8개인 테이블을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할 때 또는 이제 우리가 함수 배울 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배울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필드 잡으세요 하면 관할 지역 필드 잡아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연수 시간 레코드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연수 시간 레코드만 잡아볼게요 하면 요만큼만 잡는 거예요. 제가 색칠해 볼게요. 저 혼자만. 제가 연두색으로 지금 색칠했어요. 연수 시간 필드 레코드만 잡을게요 하면 저만큼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운영기관명 필드 레코드 다 잡을게요 하면 운영기관명 필드 레코드 다 잡을게요 하면 요렇게 초록색 범위 다 잡아주는 거고요. 관할 지역하고 개강일 필드만 잡을게요 그러면 관할 지역하고 개강일 필드만 잡을게요 그럼 이 필드명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만약에 레코드만 8줄 잡아주세요. 그럼 레코드 전체, 여기는 지금 비어있긴 하지만 나중에 채워질 거라서 사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레코드만 전체 잡을게요 하면 이렇게 초록색 범위만 잡는 거예요. 레코드만 전체 잡을게요 하면 요만큼 잡는 거고 레코드와 필드 레코드 모두 다 잡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랬어요. 필드 레코드 다 잡을게요. 그럼 B4에서
J12까지 필드 레코드 다 잡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수식을 이용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행 전체, 그럼 행 전체라고 얘기를 하면 레코드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레코드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 전체라 그러면 레코드만 요렇게.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칠한 연두색 부분만 블럭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행 전체를 블럭을 잡고요. 자, 조건부 서식은 홈 리본 메뉴에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그룹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그룹에. 우측편에 있어요. 홈 리본 메뉴에요. 자, 조건부 서식에 가면은 새 규칙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부 서식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시험 유형 먼저 볼 거니까, 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자, 새 규칙을 클릭을 할게요. 자, 새 규칙을 클릭을 하면 규칙을 만들 유형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서 리스트업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겠다.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된다면 서식을 지정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럼 어떤 규칙인지를 여기 밑에 규칙에다가 편집해봐라. 여기 아래쪽에 수식이 이제 지금 적게 될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을 한번 지정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수식이 참인 값에. 자, 문제에서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또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비교 연산자라는 게 나와요. 우리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나 R 같은 뭐 자바나 C 언어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이런 비교 연산자가 나오는데, 엑셀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VBA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도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 짜는 거하고 똑같이 비교 연산자를 쓸 수 있는데요. 비교 연산자 왼쪽으로 입 벌리고 는 해주게 되면 이게 이상 기호고요. 요거는 이하. 자, 이상에서 는 빠지면 초과죠. 자, 얘는 미만이고요. 자, 같을 때는 그냥 는 이렇게 적어주면 같다예요. 이렇게 같다. 등호. 원래 파이썬 같은 데서는 는는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근데 는는이 아니라 엑셀에서는 는 같다. 또는 이제 뭐 생략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서로 다르다, 틀리다. 서로 입을 벌으면 다르다예요. 서로 같지 않다. 라는 뜻. 비교 연산자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비교 연산자는 항상 좌측이 기준이 되고요. 자, 비교 연산자 이렇게 6개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수식을 입력을 하러 갈 건데, 자, 어떤 수식이냐면 제가 이걸 만약에 말로 적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연수 시간 데이터가 이상이다 500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요. 연수 시간이 500이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면은 행에다가 파란색 굵게 처리해주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수식을 적는 거죠. 자, 여기 수식 입력하는 창에 커서 탁 찍고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마우스로 H5번 셀을 선택하는 거예요. H5번 셀. 자, H5번 셀을 선택을 딱 했더니 여러분 이거 무슨 주소예요? H5번 선택했더니 이거 무슨 주소죠? 네, 절대 주소네요. 맞죠? 이거 절대 주소네요. 자, 이게 절대 주소인데 나는 절대 주소로 저기 H5번 하나만 딱 찍으면 저기 하나만 검사하잖아요, 얘가. 근데 나는 H5, H6, H7, H8, H9, H12까지 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한꺼번에 범위를 잡아서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방법은 결과는 나올 수 있지만 감점을 받아요. 하나하나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셀을 한 칸만 먼저 처음에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H, $O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H5, H6, H7, H8에서 H12번까지 가야 되니까 H하고 행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열하고 행 중에서 어느 정보만 고정을 시키고 어떤 정보는 풀어줘야 돼요. 열하고 행 중에서
오케이. 맞아요, 방귀 씨. 열은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행은 그대로 5, 6, 7, 8, 9, 10, 11, 12 갈 수 있게끔 그냥 해제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자, 이번에는 시간 계산을 잘 할 거예요. 이제 10분 남았다고 메시지가 떴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 달러 H, 아이고, 달러 H, 달러 O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나는 이 모양을 달러 H5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절대 주소를 혼합 주소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키보드의 기능키가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방금 H5번 셀을 마우스로 클릭했더니 절대 주소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키보드에 F4번 키 있어요. F1부터 F12까지 펑션 키 있는데 F4번 키를 한 번 눌러보고 두 번도 눌러보고 세 번 눌러보고 네 번 눌러보고 계속 눌러보세요. 그럼 이거 F4번 키 누를 때마다 절대 주소, 상대 주소, 혼합 주소를 순환을 해요. 얘가. 순환되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주냐면 달러 H5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돈이에요. 돈 받으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고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호 앞에 달러가 있고 5번 행번호 앞에는 달러가 없는 달러 H5번의 모양을 만들어 주면요. 이게 연수시간 데이터 하나를 본 거고요. 이제 얘가 알아서 H5, H6, H7, H12까지 알아서 갈 거고 나는 이제 여기에다가 수식으로 크거나 같다라는 비교 연산자를 적어주고 숫자 500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숫자 50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 500을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해서 숫자 500 적어주시고 자, 이러이러한 조건이 참이라면 자, 여기에 있는 연수 시간이 있어요. 이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인 게 참이라면 오케이 됐다라고 하면 오른쪽 편에 서식 버튼을 누르면 꾸밀 수 있는 대화 상자 나오거든요. 자, 거기 글꼴에서 굵게 하겠다. 그리고 색깔은 파랑, 표준색에 있는 파랑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테마색에 있는 파랑 말고 아래쪽 표준색에 있는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 파랑색을 선택을 딱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굵게의 파랑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고 한 번 더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연수시간 500시간 이상 넘어가는, 그죠? 500시간 이상 넘어가는 행 전체에 어때요? 지금 표시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되셨나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하고요. 두 번째 유형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문제만 보고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랬거든요.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셀에다가 아까는 행 전체에다 하세요 이랬거든요. 행 전체에다 하세요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레코드를 잡고 갔었던 거잖아요. 아까 레코드를 잡고. 근데 이번에는 행 전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셀에다가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최소 최대값 기준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연수 시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조건부 서식에 판매량이 아니고 조건부 서식에 그 연수 시간을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으로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연수 시간 레코드만 잡아요.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만 잡아요. 어떤 셀에다가만 하세요라고 하면 그 필드 아래쪽에 있는 이 레코드만 600시간부터 400시간까지 잡아요. 이거 딱 잡아주고 자, 홈 리본 메뉴에 아까처럼 조건부 서식에 가볼게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행 전체에 하세요 했기 때문에 행을 다 잡고 새 규칙을 갔거든요. 새 규칙을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데이터 막대 가요.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라고 하는 부분에 가가지고 녹색으로 하세요 하면 그라데이션에도 녹색이 있고요. 단색에도 녹색이 있어요.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이거는 그라데이션 해주셔도 되고 그냥 단색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편하신 걸로
색깔을 딱 클릭을 딱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얘는. 최소값, 최대값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연수 시간 600시간이 제일 높으니까 이게 600이 색깔이 제일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가서 60으로 바꿔보세요. 60으로 엔터하고 바꿔주게 되면 제일 길었던 게 다시 제일 짧게 바뀌어요. 그 말은 자동으로 내가 아까 요만큼 범위 잡고 갔었잖아요. 여기 600에서부터 400까지. 요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자기가 알아서 비교를 해본 다음에 큰 거는 길게, 작은 거는 짧게 알아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시각화 표시예요. 분석 작업할 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 되셨나요? 여기까지 한번 캡처본 카톡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줌에는 붙여넣기가 잘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캡처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 정우 씨 잘했네. 오, 윤영 씨랑 승현 씨랑 지윤 씨도 잘하고 있고, 좋아요. 네. 혜원 씨도 잘하고 있고, 네, 좋습니다. 지윤 씨도. 자,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미니 씨도 잘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마저 캡처본 올려주시고요. 자, 올려주시고, 이제 일단 제가 마무리랑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30분 있죠? 6시 30분. 6시 30분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와 주세요. 마무리 정리하고 수업 정리할 거니까 6시 30분에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캡처본은 쭉 마저 다 올려주세요. 잠깐 쉬셨다 오십시오. 30분에 만날게요.